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래시장에서 불이 날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데요. 목포에서도 올해 초 시장에서 불이 나면서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새카만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상가를 뒤덮은 불길은 건물을 집어 삼킬 듯합니다. 지난 1월 7일 오전 6시 30분쯤 목포시 산정동 중앙시장의 한 식당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가게에 이 뻥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뭔 소리도 하고 가게 눈을 뜨고 보니까 여기에 불길이 섰더라고요. 1시간 만에 불은 잡혔지만 점포 39개 가운데 13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3억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목포 중앙식료시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나 점포 2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8건으로 인명피해 2건과 재산피해 19억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원인별로는 정기적 요인이 3건, 부주의 3건, 원인 미상 2건 등입니다. 전통시장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소규모 점포 등 밀집도가 높아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소화기 보급을 확대하고 취약 시간대 화재 예방 순찰 강화와 상인의 대상 안전교육 정례화 등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건물과 소규모 점포 등의 밀집도가 높아 대형 화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도내 18개 시장에 전통시장 전문의용 소방대를 발대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장 상인과 인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전문의용 소방대는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소방시설 점검, 야간 순찰, 화재 시 초기 대응, 피난 유도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전기난로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상태.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조한 겨울철에 화재 위험이 높은 건 건물이나 전통시장뿐만이 아닙니다. 달리는 자동차 역시도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방심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차량 화재 현황을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새까맣게 녹아내렸습니다. 요수 시내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 과열 때문에 차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화순의 한 차고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물차와 건설 장비 10대가 불에 탄 겁니다. 당시 화재 현장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났고요. 한 10대가량 전소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네요. 최근 5년 동안 광주 전남의 차량 화재 현황을 살펴봤더니 1,70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화재가 하루에 한 대꼴로 발생한 겁니다. 이 가운데 전남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1,200여 건, 전체 화재 건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보면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이 31%로 차량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차에서 불이 난 원인은 과열이나 과부하처럼 기계적 요인이 36%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겨울철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엔진룸 덮개를 열어 쌓인 먼지나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7만 킬로미터 넘게 주행했다면 엔진 부분에 붙은 연료 찌꺼기를 말끔히 제거해야 합니다. 엔진룸에 들어간 먼지나 낙엽도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청소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차량 부품이 수축할 수 있어 반드시 정비를 통해 연료나 오일이 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겨울철 자동차 화재는 정기적 기계적 원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시간 히터 작동으로 인한 엔진 과열에 따른 화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와 추운 겨울 낮은 온도에서 냉각수를 얼지 않게 해주는 부동액을 점검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만큼이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차량 화재. 점검만 철저히 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장흥군의회가 어수선한 연말을 틈타 관광성 해외 연수를 나간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국 여행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업체에 돌아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군의회가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난다는 내용이 보도된 이후 결국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후에 좀 더 하다가 취소하기로 의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 일정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전체 금액의 60% 수준. 그러나 장흥군의회가 물게 되는 위약금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0%는 여행업체에 전가했습니다. 여행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다 못 떠밀린다고 하는데 분명히 내가 돈충만해서 내가 떠밀 일이 생겼다고 간단한 본사에서도 좀 손해를 보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공무국외 출장 심사에 심사 대상 의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심의위원회에는 군의원이 의결까지 참여해 해외 연수 승인에 일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조례까지 어겨가며 해외 연수를 강행한 것입니다. 자기 이제 그것을 안 해야 되는데 이제 모르고 사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렴도가 바닥까지 떨어진 장흥군.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군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순천시는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를 대체할 시설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규 처리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첫 활동을 시작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종환 기자입니다. 새로운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주민 대표와 시의원,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6일부터 입지가 결정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갑니다. 순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는 지난 2014년 문을 열었지만 85%가량 차면서 내후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지인 왕지동 매립장 역시 앞으로 2년 안에 가득 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순천 지역 쓰레기 처리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시설이 운영이 안 되게 되면 일단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불만이나 민원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저희가 빨리 매립장을 건설을 하지 않으면 이런 쓰레기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천시는 신규 소각장과 매립장 등을 조성하는데 사업비 1,3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가구별로 냉난방비 등 최대 1억 원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마을 전체를 도시계획구역으로 개발하고 골프 연습장과 요양시설 같은 실질적인 주민소득 사업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지 선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순천시는 올해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를 공모한 결과 8개 마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별량면 도홍 지역이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주민 갈등이 생기면서 무산됐습니다. 순천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이 늦어질 경우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며 올해 안에는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주시면 그 다음에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공을 하고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2025년 1월 정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내년에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순천의 폐기물 처리장 사용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순천시와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완도하면 슬로시티 청산도와 수목원 등이 유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복과 광어 등 수산물이 유명하죠. 그런데 최근 4년 동안 전복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 경제에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해외 판로 확보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복의 71%를 생산하고 있는 완도군. 한때 80%까지 생산했지만 해남이나 진도 등 전국적인 생산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완도에서 생산된 전복은 11,573톤으로 지난 2015년 7,630톤보다 3,943톤 증가했습니다. 완도 산지에서 킬로그램당 10마리의 전복이 지난 2015년 45,000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36,000원으로 만원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생산은 많아지고 있지만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복이 옛날보다 그 생산량이 좀 늘어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소비도 안 되지만은 생산량이 좀 늘어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 단가는 낮아도 이렇게 소비자들한테는 몸으로 체담이라고 가격이 싸단 걸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자들은 그 유통 구조를 좀 단계를 좀 줄였으면 쓰겠다. 완도군은 위기에 빠진 해산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해양 치유와 해양 바이오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각오입니다. 해양 치유 산업은 올해 관련 체험 프로그램에만 8천여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천연 자원인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소비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도의 이 해양치유 산업은 지금 어려운 수산업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또 임업과 그리고 한우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해양치유 산업과 더불어서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그리고 해양 바이오 헬스 산업의 이와 같은 세 가지 핵심 산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완도군. 해양치유 산업을 통해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어린이들의 즐길 거리나 놀거리가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놀이공원 한 번 가려고 해도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양시가 영호남권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지 2년여 만에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가 그린 가칭 가족형 테마파크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중앙근린공원 6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와 민간 투자 유치를 포함해 1,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독일의 트립스 드릴이나 덴마크의 티볼리 가든 같은 아름다운 정원과 테마 공간이 어우러진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크게 실내형과 실외용으로 구분됩니다. 실내 공간에는 트램펄린과 VR 체험존을 갖춘 대형 키즈 카페를 연상케 하는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실외 공간에는 세계 곳곳의 전통 놀이기구를 선보입니다. 호주의 점프 놀이터, 독일의 워터 슬라이드, 일본의 지형 슬라이드가 대표적입니다.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워터파크와 피크닉, 캠핑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무동력 코스터와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적인 체험 공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다른 그 지자체라든가 해외에서 좀 검증이 된 좀 인지도가 높은 그런 콘텐츠를 좀 담게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업데이트가 용이한 계속 이제 리뉴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흥미를 쉽게 흥미잃지 않도록 계속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광양시는 가족형 테마파크가 조성될 경우 한 해 평균 42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전남과 영남, 경남권역 방문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해 평균 매출은 45억 원, 영업이익은 15억 원 정도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가 최대 관건입니다. 지역 주민, 지역 학교, 시민단체의 참여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본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1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집행력을 확보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2차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가족형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선보인 광양시. 관광객 유치와 사업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올해 전남 서남권은 천사대교와 해상 케이블카 개통으로 관광 분야에서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대형 레저 시설이 연이어 들어서면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한반도 끝자락에 있는 섬 진도에 투자 유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레저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다도의 풍광이 한눈에 펼쳐지는 섬의 끝자락에 유럽풍의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섰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어디서나 바다를 볼 수 있고 야외 수영장도 갖췄습니다. 올해 초 문을 열자마자 예약 문의가 쏟아지면서 진도구는 지난 여름 방문객이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7월 중순쯤에 대형 유명 리조트가 개장을 함으로써 보배섬 진도군에 여름철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더욱더 많이 방문해서 전남 서남부권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관광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리조트 개장으로 방문객이 늘면서 전남 진도에 레저 시설을 짓겠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대형급 레저 시설만 서너 곳에 이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는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해남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비의 바닷길에 스카이워크를 잇는 사업도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루지 테마파크가 오는 2021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도 고군면 일원에 들어설 루지 테마파크는 전체 길이 2.8km 규모의 물놀이 광장과 전망대도 갖출 예정입니다. 지금 그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금년 12월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은 1년 반 있으면은 우리 진도에도 케이블카 시대가 됩니다. 루지를 진도에 건설하겠다는 그런 투자자가 나타나서 저희들하고 지금 상당한 그 깊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도 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이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과를 내고 있는 진도. 전남 서남권 관광지형의 새로운 변화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자체마다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강진군이 병영면 돼지불고기 거리 조성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진군은 내년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돼지고기 관련 음식거리를 조성하고 조형물과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은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주민 의견을 취합해 사업 추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대상지로 전남 지역 37곳이 선정됐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은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낙후된 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인데요.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사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11개 시도와 58개 시군구 250곳에서 신청했습니다. 대상지에 대해 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120곳이 선정됐는데요. 전남이 37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비는 한 곳당 평균 100억 원으로 3년 동안 1조 2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70곳에 이어 내년 신규 대상지 120곳을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300곳을 선정해 2024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7살 나이에 일본 탕방에 끌려갔던 청년. 이제는 95세의 백발노인이 돼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뜻밖의 이장이, 그때는 이장이 아니라 부장입니다. 부장이 찾아와서 왔다 갔다 우물쭈물 하더니 말을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모친께서 왜 그러냐고 묻자 머리를 쑥쑥 긁더니 노무자 영장을 내놓습니다. 말인께 그러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기가 막히고 내가 이제 17세에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내 인생을 아주 일본 놈들이 망쳐버렸습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에 끌려갔더니 말인께 그러지 참 기가 막히고 말도 못하고 집이 돌아오니 돌아가신 모친께서 네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이것이 꼭 생각이 납니다. 빼고 가지고 가면 낫고 얼굴은 새까맣고 그렇게 네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그렇게 돼갖고 집을 왔는데 할 말은 많고 책으로 써도 못할 것도 일본에서 그 고생 밀양선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하루 한 건이 이틀 만에 한 건이 사흘 만에 한 건이 무로 배를 채우고 하며 이렇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당사자이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해진 바지와 앙상하게 마른 몸, 탄광 채취형 곡괭이를 든 손과 그리고 가슴을 움켜쥔 주먹, 고개를 곧게 세우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에 노동자상에 담긴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전국 8번째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전라남도 목포에 건립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그래서 이 뜻깊은 해에 민주노총 전남본부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좀 계승할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노동자 관련해가지고 일본의 배상을 판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우리 정말 피해 입은 우리 당시 조선 민중들 특히나 그 당시에 인구의 3분의 1, 한 800여만 명이 일제에서 강제징용되거나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발굴하고 또 단지 아픔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역사를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전라남도 대표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시민사회단체 등 30곳이 참여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407개 단체, 503명의 개인이 참여해 8,100여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노동자상은 단순한 건립에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되풀이되지 않길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 서남해안은 섬이 셀 수도 없이 많아 다도해라고 불립니다. 이처럼 바다와 섬 등 훌륭한 자연에도 불구하고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접근성일 겁니다. 지난 4월 신안 천사대교 개통 후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느는 것처럼 전남의 연륙 연도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사멸 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또 안병한 전 농어민 신문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내 유인도는 3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섬의 교통수단이 배이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제 전남도에는 크고 작은 이제 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안군 같은 경우는 한때 섬들의 고향, 또 현재는 뭐 천사의 고향 이렇게 해서 이제 명명을 붙여서 그 나름대로 특색을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섬지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접근성이 이제 굉장히 불편하며, 그러니까 크고 작은 섬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여객선입니다. 그러니까 흑산이라든지 뭐 하이장산 이렇게 본도가 큰 섬들은 하루에도 한 뭐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가면서 일을 생활권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소규모 섬들은 국가에서 이제 배를 지어서 국가가 운영비를 대주는 낙도 보조 항로라는 이제 선박이 이틀이나 뭐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생필품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편함을 말할 수도 없고, 또 이제 기상 악화라든지 선박 정비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연간 약 120일 정도, 1년에 약 3분의 1 정도가 이제 여객선이 운항을 못하는 그런 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섬 사람들의 이제 생활이라든지 정주 여건, 삶의 질 이런 부분은 육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는 엄청난 차이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의 로망이 바다가 육지가 빨리 되어서 우리도 육지 사람들처럼 문화라든지 이런 걸 좀 누리고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죠.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의 섬, 접근성은 현재 어떻습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섬이라는 단어만 딱 느끼기에도 왠지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좀 회자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수에 있는 계도 학생들이 김영록 지사님께 우리도 좀 다리 좀 놔달라, 그래서 편하게 좀 다니고 싶다라는 게 있었고, 지사님도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섬이라는 곳은 위치적으로 아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섬과 섬 또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많이 놓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은 방금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섬에서 배만 가지고 이동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데 섬을 연륙을 시켰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 다만 주민들의 거주 이동에 대한 권리, 이동권을 보고, 그다음에 위기 상황,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본다면 연륙시키는 다리라든지 이게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두 분과 나누다 보니까요, 연륙 연두교의 건설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좀 공감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왜 필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재 그 많은 그러니까 섬들이 유인도의 경우에 여객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객선을 운항하는 운항선사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의무사항만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니면 그만큼 주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공영제를 하자. 좀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좀 돈을 보조해줘서 이 사람들이 좀 편하게 버스 공영제처럼 여객선도 공영제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더 해소가 됐으면은 많은 부분은 좀 더 해소는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대표적인 게 신안 앞에도부터 시작해서 연결되어지는 신안 쪽, 그리고 여수 쪽에서 이어지는 여수와 고흥반도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연륙교에 대한 부분 논의가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다리가 놓아짐으로 인해서 훨씬 접근성이 빨라진다. 1시간, 2시간 걸리던 거 10분이면 갈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야간에 이동하고 뭔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났는데 이게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산모가 급격히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야간에 배 띄어서 아니면 헬기 타고 나왔다. 뭐 이런 뉴스가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는데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연륙 연도교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섬에 사시는 분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륙 연도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가 되면은 이동권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제 편리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서지방의 교육, 의료 이런 부분에 굉장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일부 섬 지방에는 이제 폐교가 이제 뭐 젊은이가 없기 때문에 폐교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가끔 뭐 뉴스 완도 해경이나 뭐 목포 해경에 헬기가 뭐 밤 12시에 떠가지고 어디 뭐 노하도라든지 청산도에 이제 응급 환자를 구조했다, 이런 홍보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후 6시만 되면 이제 여객선이 이제 운항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이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오직 구조할 수 있는 체계가 이제 해경이나 소방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본도에서 일어난 그런 응급 환자들은 그나마 이제 해경이나 뭐 소방 헬기가 가서 이렇게 구조하는데, 거기에서 떨어진 또 소규모 섬들, 뭐 2가구, 3가구 사는 이 섬들은 본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서 한참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 해경정이나 소방정이 가서 그냥 이렇게 탑승을 시켜서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직원이 입회를 하거나 확인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도의 그 보건소 직원이 계속 상주하고 있다면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본도에서 그 떨어진 부속선까지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선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함으로써 소위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이제 환자가 잘못되는 그런 경향들이, 제가 그 제주도 추자도에 가서 그런 현상을 듣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섬지방의 교육이나 의료 체계가 참 큰 문제구나. 그래서 자꾸 이제 섬이 살고 싶은 곳이 돼야 되는데 살기 싫은 곳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줄고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이제 본도를 중심으로 한 연육 연도 건설이 섬 사람들의 로망이고 염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페도의 경우에 그 연륙이 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땅값부터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다리가 놓아진다고 할 때부터 땅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많이 땅값도 오르고, 실제로 아페도처럼 나름대로 어떤 문화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섬 같으면은 그쪽으로 사람이 모이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시로 쏠림 현상이 벌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아페도만 해도요, 사실은 아페도에 술집이 많을까요? 목포에 많을까요? 목포에 훨씬 더 많습니다. 술집뿐만 아니라 뭐 교육, 문화, 뭐 모든 시설들이 아페도보다는 목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스럽게 예전부터 목포로 그런 문화활동이나 모든 활동을 목포로 나가던 게 문화처럼 돼 있었어요. 연륙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기다리고 밤에는 못 나갔는데 지금은 차만 몰고 가면 10분이면 목포 시내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페도에서 낮에는 아페도에서 생산 활동하고 밤에는 전부 다 목포에서 소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본다면 이 또한 좋은 현상이지만 신안군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죠. 연륙 연도교에서 이제 고려해야 할 부분까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뭐 교통이나 의료 등 정말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연륙 연도교 건설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섬 지방은 거의가 해상 국립공원으로 묶여져 있고, 홍도라든지 유명한 관광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섬 지방에서 무엇을 하거나 섬 지방과 육지를 연결하는 무엇을 하려면은 환경부에 이제 환경 심의도 해야 되지만 국립문화재위원회에 그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비근한 예로 이 지역의 가장 관광지로 유명한 홍도의 경우 1년에 약 60만에서 70만 정도가 예부에서 들어갑니다. 제가 과장 때인데 거기에 터미널이 없어요. 비가 오거나 뭐 햇빛 이런 것도 없는데 이제 항을 개발하면서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데 국립공원 지역이고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0만, 70만 되는 그 사람들이 비 가릴 때도 없고 햇빛 가릴 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전국 방송을 한 3번 정도 냈어요. 그 실상을. 그래서 이제 이쪽 선창 바다 쪽을 좀 매립해 가지고 터미널을 겨우 하나 지었는데, 그런 정도로 규제가 심하고, 특히 지금 이동권 이제 확보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흑산공항을 아주 물론 흑산 주민들의 이제 찬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우선시 돼야지. 사람이 우선시 돼야지 뭐 철새도 좋고 뭐 다양한 이런 보존의 가치도 좋지만은 보존할 거는 하고 개발할 거는 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하면서 이동권을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굉장히 그 좀 더디게 규제가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공원이나 해상공원으로 다 묶어놨으면은 이번에 이제 개방된 저도나 그런 데처럼 내부에서 어떤 즐길 수 있거나 쉴 수 있거나 잘 수 있거나 이런 자립적인 시설들이 돼 있으면은 굳이 그 사람들이 뭐 다리를 놔주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되게 이 전남도에 있는 이 섬들은 가보면은 피피하게 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또 다리를 놔버리면은 급격히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더 오히려 일정 기간은 이제 피폐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데 섬 지방의 특색이라든지 섬 지방의 문화라든지 그 지역의 교통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좀 감안해서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해서 도로의 건설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다고 뭐 무작정 그 다리를 놓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섬 지방의 문화재라든지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존해 가면서 그렇게 섬 지방의 정주 여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추가적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혹시 가족들이 정말 아파서 응급 구급차를 타고 한번 병원까지 이송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걸 한 수십 차례를 했는데 1분 1초에 정말 혀가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이거 가족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조금이라도 신호가 왔거나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정말 뛰어내려가서 정말 내가 다 부셔버리고 싶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당사자의 마음이고요. 그런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뭔 일 있나 보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또 다른 예로 한다면 그 국립외상센터 저희 이국정 교수님 관련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응급 헬기가 뜨고 닥터 헬기가 뜨는 것들도 매일 필요한 게 아니라 돈으로 따진다면 그 매일 그 가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생명 아니면 그 한순간에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서 닥터 헬기가 필요한 것처럼 이 지역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필요하다. 공원도 중요하고 아까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정말 맞습니다. 그 사람이 우선이 돼야 하고 사람이 있고 공원도 있는 거니까 다만 지금까지에서는 좀 더 이게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둘 다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이것들에 대해서 더 부풀리게 하고 개발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거 나름대로 또 더 부풀리게 하다 보니까 접점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좀 더 솔직해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한다면 충분한 이런 시설들 만약에 이런 시설들 못해서 주민들이 1년에 1명, 2명씩 계속 죽어간다면 그거를 환경단체나 이런 공원 관리 측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당신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아마 쉽게 예라고 못할 겁니다.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뭐가 먼저 우선인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신안 천사대교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좀 증가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천사대교의 문제나 연도교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외부에서 어쨌든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난개발 형태로 바뀔 수 있더라.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섬의 고유한 문화. 사람들이 섬을 가는 이유는 섬답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다만 그런 접근성만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게 뭐 연도교 다리를 놓는 방법도 있고 뭐 헬기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뭐 배를 타고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접근성은 높이되 섬의 고유한 문화는 지켜가는 게 핵심이었는데 접근성을 필두로 해서 난개발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섬의 문화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안 옵니다. 여기 가나? 그냥 다른 데 관광지 가나? 똑같은데 내가 굳이 여기까지 섬까지 들어와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사대교 개통 문제도 마찬가지로 신안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바라봐야 할 게 뭐냐면 접근성만 보지 말고, 그래서 많이 왔다만 보지 말고 과연 앞에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안의 다양한 섬들의 이런 고유의 문화가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어떤 시설들, 전통 시설들을 얼마나 잘 갖고 가고 있는지를 좀 깊게 고민해야 한다. 이게 꼭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연륙연도구 건설 또 성과에 대해서 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섬 사람들의 염원인 다리 건설이 뭐 교육이나 의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은 아까 우리 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의 그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거다 이거죠. 그 다리 건설로 인해서 1년에 한두 명의 생명만 건질 수 있어도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을 낳을 수 있다. 다만 어떤 문화적 가치라든지 섬의 고유한 그런 부분들은 보존을 하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 다리 건설이 필요한데, 지금 국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투자할 때 많은 법규나 제도에 묶여가지고 더디고 있기 때문에 섬 지방의 특성, 섬 지방의 삶의 질,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서 법규나 제도를 과감하게 좀 풀어서 이제는 대한민국 전역이 좀 섬이 됐든 산골이 됐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중에 다리 건설도 하나의 아이템이 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장님은 제도를 풀자 했는데, 규제를 풀자 했는데 저는 규제를 만들자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좀 다른 규제인데요. 개발에 대해서는 연료연도교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도 많이 논의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엄청난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중에서 일부 예산만 더 드리면 뭐를 할 수 있냐면, 개발 이전에, 이런 논의 이전에 지역 문화가 어떤 게 있고 고유 문화가 있고 지역 경관이 어떤 경관 자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되고, 이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지자체만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치지 않게, 왜냐하면 연륙연도가 되면 가장 이익을 보는 건 섬 주민입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섬 고유의 문화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런 경관조례랄지 자치조례를 만들어가자. 그리고 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연륙연도 사업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게 뒤쪽으로 밀려나면 섬이 섬다워지지 못한다. 결국은 처음엔 이익이지만 나중에는 손해를 보니까 이것부터 규제를 좀 만들자. 네,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물론 또 섬의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건 또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도서지역 연륙연도구 건설은 단순히 지역 관광이나 경제 활성화만이 아닌 지역민들의 생활권 보장, 또 인프라 구축 등 도서지역의 열악한 여건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